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차 경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3차 지원금 지급 상황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 때 경험했던 것처럼 네,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이제 정보가 원활하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신속하게 그 받게 되는데요. 네, 역시 3차도 비슷한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죠. 3월 24일 현재 그 연방국세청에서 디렉트 디파짓하고 수표 그리고 EIP 카드, 데비트 카드죠. 네, 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급된 총 수가 1억 2,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한 3천만 명에게 지급이 이제 그 집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역시 그 납세자의 정보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약간 차이가 있다든지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로 해서 음, 이제 지체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1차와 2차 마찬가지로 3차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 한 푼이 아쉬운 시기에 빨리빨리 이제 받기를 원하실 경우에 그럴 네, 경우에 조금 이제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본인이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IRS 음,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Get My Payment 그것을 활용해서 네, 확인하시는 방법. 그렇지만 그것도 또 안 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국세청으로 연락을 취해 보셔야 되는데 아마 국세청으로 전화해도 그 문제를 해결받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안타깝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 이제 1차와 2차 때와 이번이 3차는 조금 조건이 달라진 게 있어서 음, 본인들이 그 받아야 될 금액을 확인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소득 제한이 좀 네,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도 없어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차나 2차 때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1, 2차 때는 자격이 됐는데 2차 때는 자격이 안 돼서 못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하, 본인의 그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 네. 네. 자, 지난해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실업수당은 일반 급여처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과세 소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혹시 또 제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그 실업수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상시에는 과세소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로부터 받던 급여를 주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형태가 되어서 그 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3월 1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확정이 된 American Rescue Plan of 2021에 의해서 Act of 2021에 의해서 이제 1,200달러까지는 면세입니다. 음,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실업수당을 받은 누구나 다 똑같으냐? 그렇지가 않고 소득이 음, 15만 달러까지 15만 네, 달러까지 그 면세가 되고 15만 달러 넘게 되면 이제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질문이 또 많은 것은 뭐냐면 이 15만 달러를 계산하는 것이 그 UI 즉 실업수당을 포함해서 15만 달러냐 아니면 그걸 빼고 음, 15만 달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네, 그 처음에는 포함해서 갔다가 최종적으로 음, 나중에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15만 달러 이하이면 받을 저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네, 네, 기준적으로 네, 바뀌었다는 것 그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이 이렇게 이제 여전히 많이 이제 그 실업인 상태 여전히 많이 그 실업률이 높은데 뭐 옐런 그 저기 재무장관에 의하면 2022년쯤에는 실업률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인컴 텍스 리턴 보고를 한 사람들이
돈을 리펀드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도 좀 대부분이 다 안 오고 있는 모양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세청도 이 텍스 시즌에는 일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텍스 리턴도 소화해야 되는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 지금 그 스티뮬러스 책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국세청에서 그 업무 처리에 지금 그 어떤 그 부하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 큰 걸림돌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스티뮬러스 책에 대한 사기, PPP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국세청에서 스티뮬러스 책 지급하는데 상당히 그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2차 PPP 신청이 이제 원래는 내일까지 아니었습니까? 3월 31일. 그렇죠.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언제까지 연장됐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뭐 신청 조건이나 방법이 바뀐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차 PPP 신청이 3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촉박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5월 31일까지 신청일은 5월 31일까지이고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 날 마감이 됩니다. 이 한 달을 더 둔 이유는 SBA가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한 달 동안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그 벌어주기 위해서 6월 30일 날 완전히 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신청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신청서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 변함이 없고요. 똑같고 다만 이제 신청하는 기간만 연기가 된 건데 시간이 그만큼 이제 벌어진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잘 계산하셔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PPP가 신청을 하고 탕감을 받았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훗날 SBA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는 그런 그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1차 PPP 신청을 해서 받았던 분이 2차 PPP 신청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1차 PPP를 이 앞에 신청해서 이미 탕감 받으신 분은 당연히 가능한데 1차 PPP를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1차 PPP를 이번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시간이 8주에서 24주 안에 그 1차 PPP를 다 쓰고 5월 31일 이전에 그것을 다 지출했다면 2차 PPP를 다시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PPP를 놓치고 이번에 1차 PPP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2차 PPP까지 꼭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2차를 한꺼번에 연달아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안 네. 받으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러 업종들이 있는데 특히 요식업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정상 영업을 거의 뭐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식업을 위한 특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그 지금 요식업을 하시는 분 사실은 뭐 요식업뿐만 아니라 여행업이라든지 피해본 그리고 비즈니스가 그 어려웠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런 업종들 중에서 요식업에 대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Restaurant Revitalization Grant 또는 이제 Revitalization Fun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고요. SBA에서는 4월 초쯤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SBA가 발표하는 거 보면 주말을 기해서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말까지는 그 자세한 내용이 공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Restaurant Revitalization Grant의 핵심은 뭐냐면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의 매상과 2020년 팬데믹 기간의 매상을 비교해서 그 손실난 만큼 매상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원이기 때문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어떤 데들이 해당이 되냐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바라든지 이븐 그 푸드트럭이나 푸드카트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니까 요식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들은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보셔서 꼭 챙겨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20년에 요식업을 오픈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2019년에 매상이 없기 때문에 그 혹시 신청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20년에 오픈한 레스토랑도 요식업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중간에 오픈했던 2020년에 오픈했던 다 해당이 되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는 SBS에서 발표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꼭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셨다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또다시 3조 규모의 경제 재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규모인 만큼 내용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야 또 어떤 산업의 재건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경제가 아직도 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미국의 그 경제 재건을 위해서 3조 규모의 지금 경제 그 재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제 추진 중이고 아직 의회에 상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교육과 빈곤 탈피 쪽으로 해서 큰 두 줄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뭐 도로공사라든지 다리 공사라든지 워러 시스템 같은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쪽으로 큰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다른 한쪽으로 이제 교육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이제 지원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주류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재건을 추진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정부의 네. 행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역시 돈이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채무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이 증가는 결국은 우리 그 미국의 그 납세자들이 다 부담으로 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다리 공사라든지 워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되는 모든 돈은 비즈니스 텍스를 인크리즈 하겠다. 그래서 지금 same time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금 인상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비즈니스 텍스를 인크리즈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하고 빈곤 퇴치 쪽은 그 하이 인컴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높여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세금 인상 계획은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예전의 세율로 이제 39.5%로 인상을 시키고 그리고 코퍼레이션 텍스 레이트도 지금 21%인데 이걸 28%로 인상할 안을 지금 고려 중에 있고 이렇게 했을 때 한 10년 동안 2조에서 3조 정도의 그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올려서 이런 그 구조 계획에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법인세가 올라가는 거죠. 아주 작은 자영업자의 법인세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고소득자 그러니까 네. 고소득 코퍼레이션의 세율이 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율이 올라가는 비율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퍼센테이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부과되었던 세율로 거의 회복이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3차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4차 지원금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1차 때 2.3조 달러 규모의 그 지원이 이루어졌었고 2차에 9천억 그리고 이제
3차 1조 9천억이라는 큰 예산 속에 이제 스티뮬러스책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만 이 금액만 해도 상당히 그 금액이 큽니다. 거의 5조 1천억 정도의 이미 국가의 그 채무가 생겼고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하원 민주당 그 의원들이 한 60명이 그 이것을 프로포즈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하는 그 서신에 서명을 했고 또 민주당 그 상원 의원도 10명이 지금 조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공화당이 상원을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미 엄청난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4차 지원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에는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2,000불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였습니다.